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이미션 김해를 칼날의 탄지로 세대가 혈기되어 피살대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이노스케와 아카자가 쿄요를 살해하고 탄지로와 네리코, 게냐가 대장자의 마을에 가서 주들과 싸우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론이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이치로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던 탄지로는 자신보다 더 어려 보이는 이 소년이 이 정도로 훌륭한 검술을 사용한다는 것에 엄청나게 놀랐고, 이게 소위 말하는 천재라는 것인가? 아니면 귀살대 쥐들은 다 이 정도로 괴물인 건가? 라는 생각에 긴장을 했죠. 무이치로 역시 탄지로의 해외 호흡을 맞닥뜨리게 되자 뭔가 기묘한 기분이 들었고, 이런 혈기를 이대로 성장시키게 된다면 필시 멸망을 가져올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탄지로는 검술만으로는 쉽게 이자를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혈기술 여멸 시전에 무이치로를 압박했고, 무이치로는 요리조리 회피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탄지로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탄지로의 뒤로 누군가가 튀어나와 등을 베어버렸고, 탄지로는 뭐지? 인간의 기척은 없었는데? 라며 돌아왔는데 자신을 공격한 것은 다름 아닌 꼭두각시 인형이었습니다. 무이치로와 탄지로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한 대장장이가 이 마을에 내려오던 전투용 인형을 꺼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였죠. 탄지로는 그에 방해하지 말라며 여멸을 섞은 해협 공격으로 꼭두각시를 베어버린 다음 그 대장장이에게도 창력을 날려 베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무이치로는 자신 속에 있는 분노를 폭발시키며 반전을 발현했고, 이전보다 훨씬 빨라진 안개의 호흡으로 탄지로의 가슴팍을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고통에 부들거리며 베인 곳을 다시 재생했고, 이어서 쏟아지는 무이치로의 공격들을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무이치로의 강력한 이격을 막다가 코코시보에게 받은 칼날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고, 탄지로는 여멸로 거리를 넓혔지만 자신의 칼이 부러졌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무이치로 역시 상대의 혈기라고는 해도 전집중 호흡의 검술을 쓰는 검사, 칼이 부러진 시점에서 자신의 승리가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 공격으로 목을 베어주겠다는 생각하며 안개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순간 엄청난 규모의 뜨거운 불길과 함께 안개의 호흡을 쳐냈고, 그 중계의 무이치로는 멀리 튕겨나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죠. 무이치로는 어떻게 칼도 없이 호흡을 쓴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탄지로의 손에는 일륜도가 들려있었고, 그 일륜도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방금 전 무이치로가 안개의 호흡을 시전했을 때 다급히 주변을 둘러봤는데 자신이 아까 베어버린 꼭두각시 인형 안에 한 일륜도가 들어있었고, 탄지로는 그것을 꺼내 무이치로의 공격을 막았는데 마치 원래의 자신의 칼인 것처럼 사용하기가 편했고, 그 칼을 쥐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그때 탄지로에게 베어 좋아하고 있던 대장장이는 어떻게 저 칼을 저 혈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저 일륜도는 시초의 검사 요리체 일륜도로 아무나 사용할 수 없을 텐데? 라며 놀랐습니다. 탄지로는 이제야 내게 잘 맞는 칼을 찾았다며 이 칼이라면 저 검사에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해외호흡을 시전했고, 그대로 무이치로의 검과 맞부딪히게 되었죠. 무이치로는 한층 더 빠르고도 묵직해진 해외호흡 공격에 막아도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고, 아직 성장이 덜 끝난 소녀의 몸이라 긴 싸움에 온몸에 가부화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눈에 띄게 지쳐있는 무이치로를 향해 공격을 쏟아냈고, 무이치로는 곧이어 겨우 서있을 만한 힘만 남게 되었죠. 탄지로는 너 같은 검사를 그냥 죽여버리기엔 너무나 아깝다고 혹시 너도 혈기가 되어 함께 귀살대를 괴멸시키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무이치로는 닥치고 어서 배워 라고 하며 묵묵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의 커다란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대장자의 마을이 괴멸되자 부자는 아주 기뻐함과 동시에 하얀의 혈기들은 전부 죽어버렸다는 것에 기분이 언짢기도 했죠. 그에 도움하는 부장에게 이번에 귀살대 쥐들을 죽인 성과를 낸 혈기들에게 새로운 칭호를 붙여주는 것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거 좋은 생각이라며 최근에 쥐를 죽이는 큰 활약을 했던 혈기들 6마리를 신하얀의 혈기로 임명하겠다고 하며 탄지로, 네리코, 제니츠, 이노스케, 카나오, 게냐를 무한성으로 불러들였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귀할대 괴멸의 임무를 낼 테니 내게 큰 선물을 가져오라고 했죠. 신하연으로 임명된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축하연을 벌였고, 탄지로는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보자며 그들에게 돌아가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게냐는 인상을 쓰며
딱히 너네들과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다고 나는 어서 비살대에 있는 가족의 원수를 갚고 싶다고 했죠. 그러다 탄지로는 내 가족의 원수 역시 현재 비살대 주로 있는 녀석이라고. 아마도 그는 긴 검은색 머리에 무례옥 검수를 쓰는 남자인데 혹시 너의 원수와 동일 인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개냐는 내 원수는 내 형이며 네가 말한 녀석과는 다른 녀석이라고 했죠. 그때 카나온 탄지로에게 네가 말한 검사를 본 적이 있다고 그가 있을 만한 장소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탄지로 네이코는 그게 정말이냐며 당장 그곳을 알려달라고 했고 카나오는 자신을 싸늘하게 노려보던 시노부의 얼굴이 떠올라 부드럽게 웃으며 함께 그곳으로 가자고 했죠. 그렇게 카나와 탄지로 네이코는 나비여택을 향해 갔고 탄지로는 드디어 가족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비여택에 다다랐을 때 탄지로는 이곳 근처에서 분명히 인간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라고 의아했고 순간 화약 냄새가 나서 위험해 함정이야 라고 하며 카나오를 품에 안고 순식간에 공중으로 뛰어올랐죠. 그때 그 주변에 엄청난 폭발이 연쇄작용하며 나비여택을 송두리째 날려버렸고 탄지로는 빨리 알아채지 않았으면 당할 뻔했어 라고 하며 긴장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주먹이 날아와 탄지로에게 꿀밤을 날렸고 탄지로가 그쪽을 보니 오빠 어떻게 동생이 나를 안 챙기고 저 언니를 챙길 수 있어? 라고 네이코가 씩씩 화를 냈죠. 탄지로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 그래도 다친 데는 없어 보이니 다행이다 라고 뒤늦게 수습을 했지만 네이코는 여전히 도끼눈을 뜨고 탄지로를 째려봤습니다. 그때 챗 한방에 전부 날려버릴 생각이었는데 꽤나 운이 좋구나 너네 라고 하며 풍주 사이미가 튀어나왔고 그 옆으로 수주 기우가 쓱 하고 나왔죠. 귀할대에서는 대장장의 말까지 파괴되었다 보니 분명히 이때를 노리고 강한 혈기들이 총 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우베야키상주의 예감에 이전에 한번 혈기에 노출이 되었던 나비여택을 다시 찾아올 확률이 있었기에 그곳에 함정을 파놓고 메고 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기우는 카마도 남매를 보고 내가 놓쳤던 저 혈기들이 결국 살아서 이곳까지 도달했구나 생각하며 자신이 그때 놓친 것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겠다며 탄지로에게 그대로 뛰어들었죠. 탄지로와 네이코는 그의 곧바로 전투태를 갖추고 맞받아치려고 했는데 네즈코의 앞으로 봉주 사이미가 뛰어와 너는 내가 배워주마 라고 하며 바람의 공격을 시전했고 네이코는 그 공격을 폭혈로 막은 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수주 기우와 탄지로, 풍주 사이미와 네이코가 서로를 대체하게 되었고 카나오는 멀뚱멀뚱 관람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도 느꼈던 것 같은 살기의 반응에 몸을 슬쩍 옆으로 피했고 시노부의 날카로운 벌레역 공격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죠. 시노부는 드디어 만났다 언니의 원수 그 누구보다 더욱 잔인하게 널 죽여줄게 기대해 라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얼마든지 덤비세요 라고 하며 부드럽게 웃었고 시노부는 끌어넘치는 분노를 잠재우며 최대한 컨트롤했고 그대로 벌레역을 사용해 카나오를 공격했죠. 그러자 카나오는 시노부의 공격을 여유롭게 전부 막아냈는데 시노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나오는 이전에 언니 카나에가 사용했던 꽃의 호흡을 완벽하게 재현했고 시노부의 눈에 카나오가 카나의 언니로 느껴질 만큼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한편 풍주 사네미와 대치하고 있던 네이코는 툭툭 제자리에서 몇 번 점프를 한 뒤 튀어나가 사네미를 걷어찼고 사네미는 바람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막았지만 묵직한 공격에 그대로 튕겨 나갔죠. 사네미는 겨우 칼로 바닥을 찔러 중심을 잡았고 저 여자 헬기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라며 당황했습니다. 네이코는 지난번 대장장이 말에서 연주 미치를 흡수해 신체력이 급상승했고 미치리가 가졌던 괴력을 그대로 뽐낼 수 있게 된 거였죠. 네이코는 이 정도의 힘이라면 저 녀석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고 그대로 뛰어가 연타 공격을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사네미는 네이코의 공격을 피하며 뒤로 계속해서 물러났고 네이코는 생긴 건 엄청 공격적으로 생긴 녀석이 자꾸만 회피하기만 한다고 의아해했죠. 그런데 그 순간 사네미는 어떤 나무에 묶여있는 줄을 베어냈고 나무 위에서 기름이 떨어져 네이코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사네미는 씩 웃으며 화염병을 투척해 네이코의 몸을 불로 태워버렸죠. 네이코는 그의 몸을 빠르게 회전하며 몸에 붙은 불길을 털어냈는데 그 순간 사네미의 바람의 호흡이 날아와 네이코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네이코는 검술의 달인인 귀할대주가 이런 변칙 공격을 한다는 것에 놀랐는데 사네미는 난 누구처럼 싸움을 긍지로 하지 않는다며 나는 그저 혈기를 죽이는 것만 생각한다고 했죠. 그의 네이즈코는 이 남자 쉽지 않겠다며 긴장했고 그대로 각성해 더욱 신체력을 폭발시켰습니다. 사네미는 네이코의 엄청난 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상대는 힘만 엄청나게 강할 뿐 전투 경험 자체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기에
술을 잘 쓴다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이코는 사이미의 날카로운 바람의 호흡의 검술을 피하며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였고, 사이미는 자신의 변칙적인 공격에도 금세 네이코가 회복을 해버리자 비장의 술을 꺼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이코는 사이미의 움직임이 조금 둔해지자 드디어 지쳤느냐며 손톱으로 본 곳곳을 베어버렸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죠. 하지만 갑자기 어째선지 눈앞이 어질어질해지며 몸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었고 내가 왜 이러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사이미는 흐흐 웃으며 너네 혈기들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 피는 희귀열이라 내 피 냄새를 맡은 녀석들은 전부 다 취해버리게 되지. 특히 혈기가 된 지 얼마 안 된 녀석들일수록 더욱 그 효과가 강해진다고 라고 했죠. 네이코는 비틀거리면서 사이미를 쳐다봤는데 사이미가 여러 명으로 겹쳐보였고 너무 취해 몸에 감각이 없어져 방어 자세를 제대로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이미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며 바람의 호흡을 시원해 네이코를 향해 뛰어들어 칼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피의 오비가 날아와 그 공격을 막아냈고 게냐가 뛰어와 사이미를 발로 차 날려버렸죠. 사이미는 혈기가 되어 있는 게냐를 보고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놀랐고 멘탈이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암주 교메이가 새로운 혈기든 내가 맞도록 하지 라고 하며 게냐를 공격하려 했는데 그때 너 강해 보이는데 나랑 붙어보자 라고 하며 이노스케가 뛰어와 교메이에게 몸통 박치기를 했고 교메이는 이노스케의 몸통 박치기를 맨손으로 받아내며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때 뒤에서 제니츠가 이 녀석은 엄청 위험한 소리가 난다. 너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며 병력 일섬으로 교메이를 공격했고 교메이는 한 손의 도끼로 그 병력 일섬을 튕겨내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시노부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던 카나오. 시노부는 카나오에게 어째서 네가 언니의 검술을 쓸 수 있는 거지? 라며 물었고 카나오는 자신이 그 여검사의 검술을 따라한 것이 이 검사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굳이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침묵을 지켰죠. 시노부는 그에 더욱 열이 받아 벌레업을 시연해 카나오를 공격했고 카나오는 더욱 시노부를 가지고 놀다 죽이기 위해 여유롭게 피해내며 시노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노부는 자신과 카나오의 실력 차이가 확실하다고 느꼈고 절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이대로 언니의 복수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시노부는 다시 벌레업을 시연해 카나오에게 접근했고 카나오는 당신의 모든 검술은 이미 다 파악했어요. 이제 그만 죽으세요 라고 하며 시노부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분명 베었음에도 자신의 칼에 시노부의 피가 묻지 않았고 갑자기 옆에서 시노부가 또다시 공격을 해왔기에 다시 꽃체홉을 사용해 베어버렸죠. 하지만 저 멀리에 여전히 시노부가 웃으며 있었고 그 옆 그리고 자신의 뒤에도 시노부가 있었습니다. 카나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시노부는 난 다른 기살대 주들에 비해 신체력과 검술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지만 여태껏 계속 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웃었고 카나오는 자신의 주변을 자세히 보자 뭔가 기묘한 향기가 퍼져있는 걸 느꼈죠. 그것을 더 자세히 보니 보랏빛 꽃가루. 시노부는 방금 전 카나오에게 공격을 하면서 혈귀에게 환각 효과가 있는 꽃가루를 근처에 뿌려놓았고 카나오는 그로 인해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였습니다. 시노부는 카나오가 혼란스러워하며 몸의 움직임이 멈추자 지금이 기회라며 그대로 벌레호흡으로 카나오의 뒤를 노렸고 그렇게 카나오를 찌르는 것에 성공했죠. 그런데 카나오가 씩 웃으며 뒤를 돌아 시노부의 팔목을 잡았고 당신이 진짜구나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재빨리 카나오에게서 떨어지려고 했지만 카나오의 힘에 의해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카나오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시노부가 자신을 향해 공격한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자신의 눈으로는 시노부의 본체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에게 공격을 허용해 붙잡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 거였죠. 시노부는 황급히 자신의 발끝에 있는 독이 묻은 칼로 카나오를 찔렀는데 카나오는 온몸에 독이 퍼져 피를 토하면서도 그녀를 놓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칼로 복부를 찔러버렸습니다. 시노부 역시 피를 토하며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카나오는 이대로 독에 죽는다고 해도 딱히 상관없어. 어차피 이 시시한 세상 따위 미련 없거든 이라고 했죠. 시노부는 카나오의 공허한 감기에 헛웃음이 나왔고 이대로 함께 언니 원수인 카나오를 길동무로 삼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식을 잃어가는 시노부와는 달리 카나오는 독으로 인한 괴사가 멈췄고 다시 재생하는 모습을 보였죠. 카나오는 아무래도 이 독은 소화돼버리는 것 같은데? 라고 웃었고 시노부는 젠장 이라고 하며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우와 싸우고 있던 탄지로 기우는 불의호흡을 사용해 탄지로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탄지로의 압도적인 해외호흡은 기우의 방어를 철저히 깨부쉈죠. 기우는 그 짧은 시간 사이 이렇게까지 강인히 탄지로를 보며 당황했고 탄지로는
염혈을 두른 해외호흡 참격을 무수히 날렸습니다. 기우는 자신의 최대 방어 기술인 물회호흡 잔잔한 물결을 사용해 막으려고 했지만 탄지로의 압도적인 화력에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기우의 방어가 무너지자 이제 그만 지옥으로 꺼지라며 근접해 칼을 휘둘렀는데 기우는 그 칼을 맞았고 탄지로는 분명 방어가 무너졌는데? 라고 생각하며 기우를 봤습니다. 기우의 얼굴에는 반점이 발현되어 있었고 위기의 순간 신체 능력을 한순간에 급상승시켜 위기에서 벗어난 거였죠. 기우는 이대로라면 탄지로와도 어떻게 비벼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격을 했지만 탄지로는 그 정도로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며 해협으로 기우의 팔을 베어버렸죠. 기우는 탄지로와 방금까지도 힘을 제대로 다 보여준 게 아니었다는 것에 절망감이 들었고 이미 자신과 탄지로의 격차는 상당히 심한 상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탄지로는 기우에게 죄 없는 내 가족들을 도대체 왜 죽인 거야? 라고 분노하며 기우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기우는 그대로 땅에 떨어져 나뒹굴게 되었죠. 탄지로는 기우를 마무리하려고 그에게 다가갔고 기우는 내가 죽인 건 혈귀, 너네 가족들이 인간이었을 때는 죄가 없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혈기가 되면 그들이야말로 죄 없는 인간들을 죽이되며 죄를 짓게 된다. 나는 혈기인 너네 가족들을 대체한 것이고 인간인 너네 가족들을 죽게 한 건 바로 무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변명은 집어치워 어쨌든 결국 내 가족들을 죽인 건 네 녀석이다 라고 하며 기우를 베어버렸지만 탄지로의 마음속에는 뭔가 파도가 일렁이는 기분이 들었죠. 한편 교메이와 맞붙게 된 이노스케와 제니츠. 제니츠는 이 남자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인 같은데도 어째서 우리들의 공격을 전부 다 피할 수 있는 거냐며 당황했고 이노스케는 교메이의 바이오 공격에 몇 차례 튕겨나가 나무들과 함께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암주 교메이는 귀할 때 주들 중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나는 소리의 잔향으로 모든 사물을 인지할 수 있었죠. 제니치는 혈기에서 흉내를 시전한 병렬이 썸으로 교메이를 향해 돌진했고 교메이는 그 공격을 바이오업으로 맞받쳤는데 제니치는 교메이의 엄청난 힘에 밀려 그대로 튕겨나가 땅에 나뒹굴었고 제니치는 저 무식한 힘이 인간 맞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노스케가 크크 이제야 힘이 돌아오는군 이라며 교메이에게 다시 뛰어들었는데 교메이의 압도적인 투기를 혈기술로 차차 흡수하게 된 이노스케는 처음 맞붙었을 때보다 훨씬 더 교메이와 비빌 수 있게 되었죠. 교메이는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지는 이노스케 신체력에 그를 마치 혈기가 아닌 산짐승으로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만 다리가 저려와 이동속도가 떨어졌는데 교메이의 다리는 아까 전 제니치와 맞부딪혔을 때 엉겨붙은 흉내가 다리의 움직임을 마비시키고 있었죠. 제니치와 이노스케는 동시에 뛰어들어 교메이의 공격을 벗었는데 한순간에 엄청난 힘에 둘 다 튕겨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은 뭐야 아직도 힘이 팔팔하잖아 라고 당황했는데 교메이는 반점을 발휘한 상태로 압도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교메이의 바이오 공격은 제니치와 이노스케를 향해 쏟아졌고 제니치와 이노스케는 이에 질 수 없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를 상대했습니다. 교메이의 온몸은 이노스케의 공격에 상처투성이었고 제니치의 흉내가 몸을 박살내고 있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노스케와 제니치에게 공격을 했고 제니치와 이노스케 역시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었죠. 교메이는 피를 토하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죽더라도 결국 무장을 죽일 존재는 반드시 나올 것이며 너네 혈기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고 그대로 바이오업을 시전해 철퇴를 날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메이 뒤쪽에서 칼이 뚫고 들어왔고 그 뒤에는 기우와의 싸움을 끝마치고 온 탄지로가 있었죠. 탄지로는 그럴지도 모르겠네 라고 하며 귀할대 최강의 전력조차 그의 손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한편 사내임에 마주친 케냐. 사내임은 도대체 왜 네가 혈기화되어 있는 거냐며 당황했고 케냐는 드디어 형제들과 엄마를 죽인 살인마를 찾았다며 내가 형한테 복수하기 위해 이렇게 혈기화되어 힘을 키웠다고 했죠. 그의 사내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부들거렸습니다. 케냐는 그대로 뛰어가 사내미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네이코는 그 검사의 옆에 가서 피냄새를 맡게 되면 취하게 된다고 조심하라고 했죠. 하지만 케냐는 네이코의 말을 무시하며 그대로 사내미에게 공격을 퍼붓었고 사내미는 케냐의 공격을 그저 방어만 했습니다. 사내미는 일단 케냐를 취하게 한 후 제 앞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케냐는 시간이 가도 취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네이코와의 싸움에서 얻은 상처와 더불어 피를 많이 흘리게 된 사내미는 점점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사내미는 어째서 케냐에게는 내 희귀혈이 통하지 않지? 라며 당하다가 설마 나와 같은 피가 이어져 있는 형제라서 내 피 냄새에 반응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깨달았죠. 사내미는 어쩔 수 없이
육탄전으로 케냐를 제압하기 위해 바람의 호흡을 시전했고 케냐의 공격을 피한 뒤 그의 빈틈을 노려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네미 칼은 케냐 앞에서 멈춰섰고 케냐는 당할 뻔했다며 사네미에게 피해 호흡을 날려 몸을 베어버렸죠. 사네미는 동생인 케냐를 차마 베어버릴 수 없었고 한치의 망설임은 그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네미는 케냐에게 어째서 너마저 혈기가 되어버린 거냐며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죠. 케냐는 도대체 왜 가족들을 죽인 거냐고 소리쳤고 사네미는 동생들을 해친 것은 바로 혈기가 된 엄마였고 난 처음에 그게 어떤 짐승인지 알고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 공격을 했는데 그의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였던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케냐는 자신의 왜곡되어 있던 기억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로 어둠 속에서 왔던 게 바로 혈기가 된 엄마였고 사이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모든 귀살대 슈들을 잘 알게 된 신하연들 제이치는 우리가 귀살대를 이겼다며 이 기쁜 소식을 당장 무자님에게 알리자고 했는데 탄주로 케냐는 뭔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의문의 여자 혈기가 그들의 앞에 나왔고 당신들이 이번에 새롭게 등장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던 그 혈기들인가요? 라고 했죠. 탄주로는 기묘한 분위기를 가진 그 혈기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했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타마요. 저는 부자의 저주를 벗어난 유일한 혈기라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저주? 무슨 저주를 말하는 거죠? 라고 물었고 타마요는 부자의 저주가 있는 혈기들은 부자의 마음대로 기억을 조작할 수도 있고 기억을 덮을 수도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당신네들을 단번에 죽일 수도 있다며 당신들은 그동안 혈기로 살아가면서 어떤 위화감이 들었던 적이 없었냐고 했죠. 그의 개냐는 정말로 그 저주라는 걸 풀어줄 수 있냐고 저주가 풀리면 우리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타마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자의 저주만 푸는 것뿐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태초의 혈기인 부자를 없애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 케냐는 그럼 당장 나를 그 저주로부터 풀어달라고 했고 탄주로 역시 내 기억을 되돌리고 싶다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에 제이치와 이노스케도 흥미가 생겨 타마요를 따라갔고 카나오는 뭐든 상관없다며 그들을 따라갔죠. 그렇게 타마요는 신하연들에게 약물을 투여해 부자의 저주를 없애게 되었고 탄주로 네리코는 자신들의 집을 찾아와 가역들을 강제로 혈기로 만들어버린 부자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제이치 역시 자신은 원래 귀할대 검사가 되어 혈기를 퇴치하기로 지구로 약속했던 게 기억이 났고 상현이 코쿠시보가 지구를 죽이고 자신을 혈기로 만든 것을 기억했죠. 헤야는 우리 가족들을 비극으로 만들어버린 건 다름 아닌 혈기 그 원흉이 무잔이 진짜 자신의 원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노스케는 딱히 무잔을 죽어할 만한 이유는 없었지만 예전부터 자신을 좁히고 염주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목을 가로챘던 아카자와 한바탕 뜨겁게 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카나오는 여전히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고 따분한 차민이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걸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무장과 상현의 여기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며 많은 인간들을 절망에 빠뜨린 악의 축이라며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당신들 뿐이라며 부추겼고 한주로는 내가 꼭 무잔을 죽이겠다고 주먹을 꽉 쥐었죠. 그 타마요는 씩 웃으며 이번에는 내가 빨랐다 무잔 이번에야말로 니하고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7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무잔은 신하연의 혈기들이 귀할대 슈들을 모두 몰살시켜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기뻐하며 이제 자신을 방해할 녀석들은 없다고 의기양양해 있는 상태였죠. 부자는 탄주를 떠올리며 역시 그 녀석은 왠지 모르게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단 말이야. 신하연들을 어서 무한성으로 초대해라 라고 나키메에게 명령을 했고 나키메는 그들을 소환하려고 했지만 어째선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래? 네 능력이 퇴화라도 된 것이냐?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라며 나키메를 꾸중했고 나키메는 그럴 리가 없다며 쭈글쭈글해졌죠. 한편 귀할대 장주 우베야시키에게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혈기들이 날뛴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남아있는 귀할대 검사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유능한 귀할대 슈들을 모두 잃은 상황이라 그는 그저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베야키 장주의 저택에 누군가가 찾아왔고 그는 엄청나게 당황했죠. 한편 귀할대 슈들이 전부 죽었다는 소식에 시인한 교쿠는 이제 마음 놓고 인간들을 죽여 작품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냐며 한 마을에 가서 인간들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혈기가 나탔다는 소식에 경찰이고 귀할대 검사들이고 교코를 막으려 해봤지만 교코의 혈기들 앞에서는 그들은 그저 어린아이 수준이었죠. 교코는 크아 웃으면서 나를 즐겁게 해줄 녀석들은 없는 거냐며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고 이들을 어떤 작품으로 승화시킬까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검사가 교코에게 저벅저벅 걸어왔고 교코는 그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죠. 어이 제니츠, 너희들의 소식은 잘 들었다. 부자님께서 너희들에게 상을 주려고 찾으시던데? 라고 했습니다. 제니츠는 묵묵히 교코에게 걸어왔고 교코는 뭔가 달라진 제니츠의 분위기를 읽고 정색을 하면서 그런데 그건 그렇고 네 녀석 왜 귀할 때 원복을 입고 있는 거지? 라고 했죠. 제니츠는 그에 난 이제 더 이상 무장의 부하로 유용당하지 않아. 네 녀석들 전부 베어 할아버지의 염원을 이룰 거다. 라고 했습니다. 교코는 뭐 우리를 배신이라도 하는 거냐? 가소로운 녀석. 기껏해야 네 녀석은 하연 나는 상인의 혈기라는 것을 잊었느냐? 라고 했죠. 제니츠는 그의 번개업을 시연했고 교코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교코는 항아리에 숨어있다가 다른 항아리로 옮겨가며 제니츠의 검수를 피했고 네 녀석 느려서였구나. 속도에 자신 있는 나에게 너의 공격은 닿지 않는다. 라고 했죠. 제니츠는 그의 속도에 자신 있다고? 그럼 어디 한번 계속 피해봐. 라고 하며 다시 번개업을 시연했고 교코는 근처에 여러 개의 항아리를 놓고 비신하며 제니츠를 조롱했습니다. 사실상 교코의 항아리 이동술은 빠른 스피드라기보다 자신의 다른 항아리로 순간이동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물리적인 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니츠의 검술이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니츠는 점점 엄청난 속도로 교코를 추격했고 교코는 제니츠를 피해 다음 항아리로 순간이동을 했는데 어째선지 자신의 앞에 제니츠가 이미 도착해 그대로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엄청난 고통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며 항아리들을 봤는데 이미 다른 항아리들은 파괴된 상태였죠. 제니츠는 엄청난 속도로 미리 항아리들을 전부 다 베어버린 뒤 하나의 항아리만 남아있었기에 거기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교코는 이 정도의 스피드는 듣도 못했다며 항아리에서 벗어나 본체로 변신을 해 제니츠에게 여러가지 혈기술을 날렸죠. 그의 제니츠는 이렇게 그 혈기술을 전부 피해버렸고 혈기술 흉내를 시전한 뒤 격려일섬으로 교코를 공격하자 교코는 황급히 수옥발을 꺼내 제니츠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코의 수옥발은 제니츠의 흉내에 전부 다 타버렸고 번쩍거림과 함께 제니츠의 칼날이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죠. 교코의 사망 소식이 들리자 무자는 제니츠가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키메에게 당장 제니츠와 신하연의 혈기들을 무한성으로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나키메는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혈기술을 집중했고 부자는 답답하다며 나키메에게 자신의 피를 좀 더 주입해 힘을 강화시켜줬죠. 그러자 나키메는 신하연들과 연결이 된 것 같다고 그들을 이 무한성으로 부르는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이 들려오지 않는 거냐고 의아해했고 일단 그들을 내 앞에 데려오라고 했죠. 상현사 한탱구는 근처에서 게냐의 기기가 느꼈기에 그곳으로 갔는데 게냐는 한탱구를 보자마자 피해 오비를 시연해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한탱구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고 게냐는 오늘 무장과 너희들을 전부 끝장내주겠어 라고 하며 그대로 한탱구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죠. 한편 아카자는 제니츠가 무장을 배신했다는 것에 오히려 흥미로워하며 마침 귀할 때 슈들을 전부 신하연들에게 뺏겨 심심했는데 그 녀석이나 한번 좁혀줘야겠다며 제니츠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엄청난 기위와 함께 묵직한 충격이 아카야를 덮쳤고 아카야는 그 힘에 쭉 밀려나갔죠. 아카야는 정신을 차리며 자신을 덮친 이를 발로 차내놓았는데 그는 다름 아닌 이노스케였고 아카야는 무슨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노스케는 이 녀석과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싶었다며 몸을 풀었고 아카야는 뭐야 네 녀석도 무장이를 배신한 거냐? 라며 흥미로워했죠. 이노스케는 무장이든 뭐든 나는 네 녀석만 꺾으면 된다고 호기롭게 말했고 아카야는 나를 꺾을 만한 실력은 많이 쌓았느냐며 나 역시 이왕 싸울 거면 제니치 녀석보단 이 녀석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야는 이노스케를 향해 그대로 뛰어들었고 이노스케 역시 짐승의 호흡으로 아카자와 맞부딪혔죠. 한편 만생을학교 교회에서 여성 신도들을 잡아먹고 있던 도우마 항상 똑같은 일상에서 여자들만 잡아먹고 있다 보니 따분했고 예전 나비어택에 쳐들어가 신명나게 싸웠던 그때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는 중 갑자기 무한성으로 소환되게 된 도우마는 어쩐 일로 이렇게 갑자기 부른 거지? 라며 의아했는데 제니치라는 녀석이 무장을 배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도우마 내심 카나와가 배신을 했다면 더 재밌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죠. 그런데 그때 도우마의 앞에 카나오가 사뿐히 내려왔고 오랜만이네요 라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우마는 카나오의 등장에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이거 참 기막힌 우연이라고 기뻐했죠. 카나오는 왜 보고 싶었냐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고 도우마는 사실 그동안 한참 참아왔던 건데 아무래도 널 잡아먹어봐야겠다며 카나오 옆에 순식간에 다가가 철부채를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도마의 팔이 칼에 베어 공중으로 날아갔고 카나우는 기막힌 우연이네요. 저도 당신을 죽이고 싶어서 왔는데 라고 했죠. 한편 코쿠시보는 제니치가 무장을 배신했다는 소식에 무한성으로 와 그 녀석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구나. 번개호과의 속도 싸움은 언제나 즐겁지 라고 하며 기대했고 나키메에게 자신을 곧장 제니치가 있는 곳 근처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나키메는 그에 알겠다며 기파 연주를 했고 코쿠시보를 제니치 근처로 보내주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앉아있던 나키메를 누군가가 발로 걷어차 날려버렸고 나키메는 우당탕탕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나키메는 열이 받아 감히 어떤 녀석이 나를 공격한 거지? 라며 그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네리코가 있었고 타마요가 당신을 최우선적으로 처치하라고 했었거든 이라며 그녀에게 다시 뛰어갔죠. 나키메는 화들짝 놀라 비팔 연주에 음파 공격을 날렸고 네리코의 몸을 뒷면했습니다. 나키메는 부자님의 피를 더 받게 되어서 내 전투력도 꽤나 향상이 되었구나 라고 했고 지금의 내 힘은 상현사 정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단다 꼬맹아 라고 했죠. 네리코는 그거야 해보면 알겠지 않겠냐며 다시 뛰어들었고 나키메는 계속해서 음파 공격으로 네리코를 압박했습니다. 네리코는 생각보다 강력하게 날아오는 음파에 혈기술 폭혈을 시연해 맞받아쳤고 음파와 폭혈이 부딪히자 주변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죠. 네리코는 원거리 싸움에서는 나키메를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근접하려고 했는데 나키메는 자신에게 붙을 틈을 주지 않았고 네리코가 가까이 왔다 싶으면 방 구조를 바꿔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나키메는 무한성하에서는 자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에 점차 여유를 부렸는데 순간 네리코의 폭혈의 위력이 점점 강해져 자신의 음파를 전부 태워버렸고 네리코가 뛰어오자 방 구조를 바꾸려 연주를 했는데 이미 네리코는 나키메의 바로 옆가에 와 있었고 방 구조를 바꿔도 나키메와 함께 움직이게 되었죠. 네리코는 드디어 잡았다 라고 하며 곧바로 나키메 현상을 주먹으로 후려갈겼고 압도적인 힘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키메는 하나밖에 없는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맞았고 내가 졌으니 그만하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러자 나키메의 온몸이 갑자기 붕괴되기 시작했고 나키메는 그야 무자님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며 소리쳤죠. 무자는 나키메와 네리코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다가 감히 배신자의 목숨을 구걸하느냐고 열이 받아 자신의 저주를 활동해 나키메를 죽여버린 거였습니다. 그러자 무한성이 붕괴되며 그 안에 있던 모두가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한편 코쿠시와 마주치게 된 제니치는 코쿠시보가 스승인 지고를 죽였다는 것이 기억이 났기에 보자마자 엄청난 분노를 하며 곧바로 번개호흡을 시연해 덤벼들었죠. 코쿠시보는 제니치의 병력의 썸을 다레호흡으로 막으며 이제 이 정도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된 건가? 많이 늘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제니치는 병력의 썸만으로는 코쿠시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곧바로 혈기에서 흑내까지 시연해 코쿠시보의 체력을 깎아놓겠다고 생각했죠. 그 후로 제니치는 흑내를 덮은 병력의 썸으로 코쿠시보를 공격했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색을 통해 그 흑내의 위험성을 느꼈고 곧바로 다레호흡의 검술로 제니치의 공격을 날려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런 기술 따위 닿지 않으면 그만 네가 나처럼 수백 년간 그 검술을 갈고 닦는다면 나를 이길지도 모르지만 검술의 숙련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나를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못 이긴다 라고 하며 제니치를 베어버렸죠. 제니치는 코쿠시보의 기묘한 다레호흡 궤도를 피할 수가 없어 온몸이 베었고 이게 이자의 진짜 실력? 너무 강하다 라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니치는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며 자신이 쏟아낼 수 있는 모든 힘을 짜내 초고속으로 이동해 병력의 섬으로 코쿠시보를 몰아쳤고 코쿠시보는 즐겁다는 듯이 그 공격들을 전부 받아친 후 제니치를 베어버렸죠. 그렇게 바닥에 쓰러진 제니치, 코쿠시보는 오랜만에 나를 즐겁게 해줘서 고맙다. 이제 그만 죽어라 라고 하며 마무리를 지으려고 칼을 휘둘렀죠. 그런데 그 순간 해육 검술이 코쿠시보의 칼을 쳐냈고 코쿠시보는 단지로 너도 배신자가 되었던 거냐? 그런데 너 내가 알던 탄지로가 맞나?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의 눈에 비친 탄지로는 마치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요리이치의 느낌이 가득했고 예전에 봤을 때와는 전혀 딴판인 상태였죠. 탄지로는 내게 이 검술을 알려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무장을 죽이기 위해 당신을 여기서 쓰러뜨려야겠어 라고 하면서 해호흡을 시연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8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탄지로 세대가 무한성에 들어오기 며칠 전 우베야스키 당주의 저택에 찾아오게 된 타마요 그리고 신하연드. 우베야스키 당주는 나를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느냐며 나는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내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의 타마요는 당신처럼 어차피 곧 죽을 사람의 목숨은 딱히 관심이 없다고 나는 당신의 그 귀살대 칭호가 필요해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베야스키 당주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나 역시 피할때 초창기부터 존재해왔던 혈기로 무제한을 증오했던 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나를 견줄 자가 없을 것이며 누구보다 무제한을 죽이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했죠. 그렇게 오래전부터 피할때 상주들에게 연락을 취해 함께 무제한을 죽일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당신의 선조들은 내가 혈기라는 이유로 나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무제한 퇴치가 이토록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 이신 하연의 혈기들이 등장했고 이들에게서 나는 무제한의 저주를 풀고 이들로 하여금 무제한을 퇴치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했죠. 당신도 엄연히 피할때 상주로서 여전히 무제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협력하라고 당신의 피할때는 끝이 났으니 우리에게 그 이름을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타마역에서 느껴지는 무제한에 대한 증오심을 느끼고 이제라면 피할때의 당주 자리를 넘겨도 되겠다고 판단해 그녀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게 되었죠. 그렇게 타마요는 피할때 당주 신하연의 혈기들은 신기살대의 주들이 되어 상현의 혈기들과의 최후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흘러 다시 무한성 걔네는 한탱구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리고 난 뒤 상인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구나 라고 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창이 날아와 게냐의 몸을 뚫었고 게냐가 뒤를 돌아보니 한탱구는 소멸되지 않고 분열해 공격을 한 상태였죠. 게냐는 자신의 꽂힌 창을 부러뜨린 후 빼내었고 그대로 분열되어 있는 한탱구의 분신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한탱구의 분신은 계속해서 분열이 되었고 게냐를 숫자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게냐는 어떻게 해야 이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거지? 라며 고민을 했고 피해 오비로 계속해서 상대를 해봤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한탱구의 본체를 찾지 못하며 소모전으로 이어지며 한탱구를 죽일 수 없었기에 한탱구의 본체를 빨리 찾으려고 했지만 이 넓은 무한성 안에 숨어있는 본체를 찾기란 불가능했죠. 하지만 그때 네이코와 나키를 처치해 무한성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게냐와 한탱구는 무한성 밖으로 튕겨나가 어느 공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탱구의 본체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은 곳에 떨어지는 바람에 화들짝 놀랐고 게냐는 이거 운이 따라준다며 그대로 한탱구의 본체를 향해 뛰어갔죠. 한탱구의 본체는 분신들에게 명령해 당장 게냐를 막으라고 했지만 그들이 게냐를 막기 전에 게냐의 피해 오비가 먼저 한탱구의 본체를 잡아 끌었고 그대로 게냐는 한탱구의 본체를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그러자 한탱구는 비명을 지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자신의 분신들을 하나로 합쳐 조야코텐으로 만들어 공격하려고 했죠. 조야코텐은 게냐에게 빠르게 뛰어와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었고 한탱구는 왜 이자를 공개하지 않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의 게냐는 씩 웃으며 내 혈기술이 먼저 하나? 라고 물었고 한탱구는 그 피로된 오비를 사용하는 거 아닌가? 라고 답했죠. 그 순간 조아코텐이 혈기술을 사용해 한탱구의 몸을 박살내버렸고 게냐는 아니 난 혈기를 먹어 그 혈기의 혈기술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 혈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탱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라며 조아코텐을 조종하려고 했지만 이미 조아코텐에게 많은 힘을 줘버린 한탱구는 게냐의 힘보다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아코텐의 소유권을 게냐에게 뺏겨버렸고 그대로 조아코텐은 한탱구를 잔인하게 박살내버렸죠. 한탱구는 어떻게 자신이 키운 분신에게 자신이 당할 수가 있냐며 분통했고 게냐는 그러게 애한테 잘하지 그랬어 라고 하며 일륜도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리며 소멸시켰습니다. 한편 아카자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이노스케 아카야는 한껏 전투력과 센스가 향상된 이노스케를 보며 많이 늘었다며 칭찬했고 이노스케 역시 공격에 이 정도로 버틴 것이 대견하다며 그를 칭찬했죠. 아카야는 그 칭찬에 어이가 없었고 칭찬이라는 것은 자신보다 한참 아랫사람한테나 하는 것이라며 파괴살로 이노스케를 내질렀습니다. 이노스케는 그 공격에 맞고 튕겨 나갔다가 곧바로 저돌맹지로 뛰어와 아카야를 들이받아 날려버렸고 내 아래인 녀석한테 하는 말 맞는데? 라고 했죠. 아카야는 너는 참 재밌으면서도 어이없는 녀석이라며 이제 진짜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해보자고 파괴살 아침을 시전했습니다. 이노스케는 그의 자신의 혈기술을 시전해 아카자의 투기를 빨아들이며 싸웠고 아카야는 너의 그 혈기술은 회복력과 신체력을 강하게 만들지만 내 혈기술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어 회피력을 높이고 내 공격의 명중률을 높이는 거지. 즉, 이 녀석의 그 능력으로는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파괴살 공격을 퍼부었고 이노스케의 몸을 흠칫 두들겨 패기 시작했죠. 이노스케는 강인한 체력으로 아카자의 수백 개의 연타를 막아냈지만 온몸이 부러져 버릴 듯한 충격에 피를 토했고 아카야는 이 정도의 주먹을 버틴 것도 대단하다. 그렇다면 이것도 버틸 수 있을까? 라고 하며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강을 시전해 수천 개의 주먹 연타를 날렸습니다.
아카자의 공격이 휩쓸고 간 자리는 조타가 되어 있었고 이노스케는 먼지투성이로 겨우 서 있었죠. 아카야는 튼튼한 녀석이라 그런지 이 공격에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며 이노스케에게 다가갔고 이노스케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노스케의 온몸에서 엄청난 투기가 폭발하듯이 터져나왔고 아카야는 순간 놀라 뒤로 황급히 피했죠. 이노스케는 그대로 아카야를 향해 돌진했고 아카야는 아침으로 그 투기를 읽고 피하려고 했지만 너무 광범위한 투기, 숨이 막혀오는 거대함에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노스케는 거대한 투기의 덩어리를 짐승의 호흡으로 날렸고 아카야는 그 투기에 맞고 그대로 온몸이 터져나가기 시작했죠. 이노스케는 내 혈기술은 단순히 투기를 흡수하기만 하는 게 아니야. 투기를 응축에 넣었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것도 가능하지. 이 투기는 지금껏 모아놓은 모든 것, 피할 때 염주의 화염의 흡투기와 괴물 녀석이었던 암주의 바이오 흡투기, 그리고 방금 이 녀석이 열심히 쏟아부어준 투기로 만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투기를 나침으로 예민하게 읽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고 그대로 온몸이 붕괴되어 가기 시작했죠. 아카야는 이건 예상 못했다. 이런 비장의 수를 숨기고 있었다니 내 패배구나.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줘서 고맙다 라고 후련한 미소를 지었고 이노스케는 넌 꽤나 재밌는 녀석이었다. 하지만 역시 이 이노스케님을 이길 수 있는 녀석 없다 라고 하며 돌아섰습니다. 한편 도마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카나오는 꽃의 호흡을 사용해 우아한 검술로 도마를 압박했는데 도마는 카나오의 모습을 보고 예전 화족 카나에가 생각이 난다며 기뻐했고 널 먹으면 카나에를 먹는 기분까지 들겠다며 흥분했죠. 카나오는 묵묵히 꽃의 호흡으로 도마에게 뛰어들었는데 도마는 자신의 근처에 미세한 얼음 결정들을 뿌려놓아 호흡을 하는 카나오의 폐를 공격했고 카나오는 혈기의 몸이라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진 않았지만 확실히 도마의 근처에 가면 호흡이 흐트러져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마는 빠른 속도와 압도적인 시력을 가진 너라고 해도 결국에는 근거리에서 나를 베어내야만 하는 검사, 결코 이 얼음들을 뚫고 나를 죽일 수 없다며 여유롭게 웃었고 그대로 얼음창을 소환해 카나오를 압박했죠. 카나오는 그 창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도마의 틈을 노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주변에 있는 얼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좀 더 너에게 절망이라는 감정을 안겨줘 볼까? 라고 하며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음 분신을 하나 소환했고 도마의 본체와 분신이 함께 얼음창을 날리자 카나오는 전부 다 피할 수가 없어 몸 곳곳에 얼음이 찔려 바닥으로 추락했죠. 도마는 내가 왜 상현육에서 곧바로 상현 2까지 올라가는지 아느냐며 나는 인간 시절부터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경애받고 사람들에게 축복의 존재로 불린 선택받은 자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너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려지기까지 했던 쓰레기로 어찌 버림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실실 웃었죠. 카나오는 씩 웃으며 선택받았다고? 그런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너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진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지.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도마는 정색을 하면서 닥치라고 했고 얼음 폭풍을 소환해 카나오에게 날렸죠. 그 순간 혹혈의 화염이 날아와 그 얼음들을 막아냈고 네이코가 뛰어와 도마의 면상을 걷어차버렸습니다. 도마는 건방지게 방해를 하느냐며 일어나 네이코를 향해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꽃의 호흡 검술이 도마의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죠. 도마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으로 추락했고 황급히 미세한 냉기 결정을 뿌려 카나와 네이코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코가 혹혈을 휘두른 발차기를 하자 그 냉기 결정들이 전부 다 흐트러져 버렸고 카나오는 꽃의 호흡으로 다시 도마를 베어버리려고 뛰어들었죠. 그때 도마의 얼음 분신이 카나오를 막아섰고 카나오는 유연한 움직임으로 그 얼음 분신을 갈갈기 베어 무너뜨렸습니다. 도마는 이 계획들이 나를 화나게 할 줄 몰랐다며 두 녀석 다 뼈까지 씹어 먹어주겠다고 자신의 최대 혈기술 무빙수련보살을 시전했죠. 거대한 몸집의 얼음보살이 주먹을 날리자 네이코는 강력한 발차기로 그 주먹을 맞부셨는데 얼음보살은 거대한 힘에 밀려 그대로 튕겨 나가 바닥에 꽂혀버렸고 도마는 네 형 먼저다 라고 하며 쓰러져 있는 네이코를 마무리하려 다시 한번 얼음보살의 주먹을 네이코를 향해 날렸습니다. 카나오는 네즈코 라고 하며 재빠르게 네이코를 구출했지만 이윽고 날아오는 얼음보살의 주먹에 맞고 커다란 바위와 함께 무너졌죠. 도마는 내가 너희들 상대로 이웃까지 꺼낼 줄 몰랐다며 이제 그만 놀고 내 뱃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얼음보살로 그녀들이 쓰러져 있는 곳을 다시 강타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풍압이 주변으로 폭풍처럼 몰아쳤는데 얼음보살의 몸이 순간 기우뚱하며 중심을 잃었죠. 도마는 뭐지? 라며 그쪽을 주시했는데 각성한 네즈코가 온몸에 포켓을 휘두른 채 있었고 뛰어올라 얼음보살의 몸을 수차례 내리쳐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그 모습에 당황했는데 순간 싸늘한 살기가 느껴져 옆을 보니 카나오가 있었고 황급히 철부채를 휘둘렀지만 이미 자신의 양쪽 팔은 베어져 공중으로 치솟았죠. 카나오는 꽃의 종형 피한주하는 시간에 자신의 신체력의 한계를 돌파했고 도마의 온몸을 갈갈이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온 힘을 얼음보살에 쏟아놓은 상태라 카나오의 공격을 막을 여력이 없었고 목이 베어나가자 온몸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도마는 젠장 내가 이따위 것들에게 당하다니 라며 부들거렸고 난 여기서 죽어서 안되는 선택받은 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카나오는 싸늘하게 이제야 진정한 감정을 찾게 되었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네가 얻은 감정은 분노와 공포밖에 없네. 지옥으로 잘 가라 라고 했죠. 도마는 안돼 라고 하며 소멸해갔고 카나오는 자신에게 걸어오는 네즈코에게 웃으며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이 녀석을 죽일 수 있었어 라며 태어나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며 이 시나리오 9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코코시부의 달의 호흡과 맞부딪히게 된 탄지로 그 충격의 여파로 주변은 조토화가 되었는데 제니치는 탄지로에게 저 녀석은 너무 강하다고 조심하라고 외쳤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밀려나간 쪽은 오히려 코코시부였고 코코시부는 꽤나 당황하고 있는 눈치로 보였습니다. 제니치는 탄지로 녀석 저렇게까지 강했나? 라며 놀랐는데 코코시부 역시 자신이 가리쳤던 탄지로의 느낌이 전혀 아니었기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글쎄 어쩐지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서 말이야 라고 하며 다시 해외호흡을 시연했고 코코시부를 향해 뛰어가 공격을 했습니다. 코코시부는 이거 제대로 긴장을 해야겠다며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탄지로의 움직임을 읽었고 탄지로의 공격을 카운터치는 공격을 날렸죠. 하지만 그 공격은 아슬아슬하게 탄지로를 비껴갔고 탄지로는 곧바로 코코시부의 가슴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코시부는 마치 자신의 움직임이 읽힌 느낌에 저 녀석 언제 내비치는 세계에 도달한 거지? 나도 400년 이상 수련해서 얻은 경지인데 라며 식은땀을 흘렸죠. 탄지로는 글쎄 그냥 갑자기 모든 세상이 투명해 보이던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나? 라고 물었습니다. 코코시부는 부들거리면서 달해호흡의 수백 개의 참객을 탄지로에게 날렸는데 탄지로는 해호흡 참격으로 그 참객들을 모두 쳐냈고 순식간에 코코시부에 다가가 몸통을 베어버렸죠. 코코시부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한쪽 무릎을 땅에 꿇었고 이 녀석 그 칼 내가 준 칼이 아니구나. 그 칼은 요리이치에 라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탄지로의 칼은 어느새 붉은 혁도로 변해 있었고 코코시부의 상처는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았죠. 코코시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내비치는 세계로 탄지로의 몸을 자세히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며 어째서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녀석이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예전에는 전혀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물었죠. 탄지로는 너의 유전자? 아 혹시 그때 그 귀살대 검사가 너의 자손이었나? 라고 했고 코코시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탄지로는 대장장의 말에 습격돼 하주 무이치로를 처치한 뒤 어쩐지 모르게 요리치의 윤도를 쥐고 있는 자신에게 무이치로가 끌리는 느낌이 들었고 그를 먹어 흡수하게 된 것이었죠. 시초의 검사이자 상의 해외국 검사 요리치는 살아생전에 무장을 퇴치하지 못한 죄책감에 빠져 방황하다가 카마도 가문의 선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해외호흡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것은 히노카미 카구라의 형태로 이어져 왔는데 탄지로는 코코시부에게서 해외호흡을 배우며 그 히노카미 카구라의 영향을 받아 몸에 잘 흡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탄지로가 요리치의 윤도를 잡게 되자 더욱 가벼운 몸놀림으로 해외호흡을 구사할 수 있었는데 그런 탄지로에게도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고 요리치 수준의 검수를 구사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코코시부의 후손 즉 요리치의 유전자가 있던 무이치로를 흡수하게 되면서 사실상 요리치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된 해외호흡 검사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코코시부는 적당히 탄지로를 해외호흡 혈기로 키운 다음 철저하게 박살내어 자신의 달해호흡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꼬일 줄은 생각도 못했고 코코시부는 열등감이 폭발하며 마구잡이로 탄지로를 공격했죠. 하지만 탄지로에게 그런 공격이 먹힐 리가 없었고 탄지로는 해외호흡으로 코코시부의 몸 곳곳을 갈갈이 베어버렸습니다. 코코시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며 발악했고 온몸의 재생력을 억지로 끌어올리다 보니
마치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탄지로는 그 모습에 실망하며 내가 베어버릴 필요도 없는 자로군 이라며 뒤를 돌았고, 코쿠시보는 나와의 대결을 피하지 마라 탄지로 라고 소리치며 그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니치의 번개의 공격이 날아와 코쿠시보를 베어버렸고, 코쿠시보는 그조차 막지 못하며 고통의 비명을 질렀죠. 제니치는 다시 한번 번개호흡을 시연한 뒤 스피드의 한계를 뛰어넘자 병력의 성 형태는 활의 신으로 바뀌었고, 혈깃을 흑뇌와 함께 어우러져 코쿠시보의 눈으로도 쫓을 수 없는 공격으로 날아가 코쿠시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제니치는 우리 할아버지 원수 지옥에 떨어져 버려 라고 했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죠. 한편 게냐는 무장과 마주친 후 그에게 덤벼들었는데 무장은 압도적인 힘으로 게냐를 발라버리고 있었습니다. 상현육 다키유타로와 상현 사한탱구를 흡수한 게냐였다고 해도 압도적인 신체력을 지닌 무장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무장은 어떻게 내 저주에서 벗어난 줄 모르겠지만 이 녀석들이 덤벼봤자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냐며 게냐의 몸을 촉수로 찌른 뒤 흡수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게냐를 흡수한 무장은 갑자기 온몸에 독이 퍼져 고통이 느껴졌고, 그 순간 이노스케가 뛰어와 저돌맹진으로 무장에게 몸통 박치를 했죠. 하지만 무장은 촉수로 땅을 지지해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고 촉수를 뻗어 이노스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네이코가 뛰어와 발차기로 무장의 복부를 강타했고, 카나오가 꽃의 호흡을 사용해 무장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했죠. 그렇게 무장을 잡았다며 기뻐하려고 하는 순간 무장의 목은 곧바로 재생이 되었고, 귀기를 폭파시키자 카나와 네이코는 저 멀리로 튕겨나가 바이드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무장은 가소로운 것들, 나는 이미 몸의 약점조차 극복한 최강의 혈기가 되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나를 죽일 수 없지 라며 웃었죠. 이노스케는 말도 안 된다며 다시금 덤벼들었고, 카나와 네지코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 무장에게 덤벼들었지만 이노스케는 그동안 모아왔던 투기들을 아카자전에서 전부 써버린 바람에 무장에게 효과적인 데미지를 줄 수 없었고, 카나와 네지코 역시 피안주한 각성 상태를 이용해 도우마를 겨우 잡아냈기에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로 무장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장은 이노스케와 카나오를 날려버린 뒤 네이코를 촉수로 붙잡았고, 너의 혈기술은 굉장히 거슬리는구나. 너부터 없애주겠다 라고 하며 흡수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번개호 활의 신이 무장의 촉수를 잘라버렸고 제니치가 네이코를 빠르게 구출했습니다. 무장은 건방진 것이 라고 하며 도망가는 제니치를 향해 수십 개의 촉수를 뻗었죠. 그런데 그 순간 해외호흡의 검술이 무장의 촉수를 단번에 다 잘라버렸고 탄지로와 유유히 무장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무장은 이 녀석이 귀살대를 괴멸시켜서 큰 상을 내리려고 했더니 나를 이렇게 배신한다고? 라며 분노의 촉수를 뻗었고, 탄지로는 해외호흡을 사용해 그대로 무장의 촉수를 베어버리며 접근한 뒤 그대로 무장의 몸통을 크게 베어버렸죠. 무장은 크아 비명을 지르면서 엄청난 고통에 휩싸였는데 이 고통은 마치 예전에 자신을 유일하게 발라버렸던 인물 요리이체가 맞았던 그 고통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장은 자신의 몸이 탄지로의 혁도로 인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이 녀석과 싸우면 상당히 위험해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의 무장은 탄지로를 설득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는데 너를 혈귀의 2인자 새로운 상현일의 자리를 주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줄 테니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태초의 혈귀이자 최강의 존재,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있다며 허세를 부렸죠. 탄지로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나? 라고 물었고 무자는 역시 인간이나 혈기나 욕심을 자극하면 무엇이든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씩 웃으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탄지로는 그렇다면 너 때문에 혈기가 되어 죽은 내 가족들을 모두 되살려놔. 나는 평화롭게 산속집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던 그때를 원해 라고 했죠. 무자는 그건 이미 귀살대 검사가 너네 가족들을 죽여버리지 않았냐며 당황했고 탄지로는 그래? 역시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없나 보구나. 애초에 네가 우리 가족들을 건들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싸늘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무자는 협상이 결렬이 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선빵 필승이라는 전략으로 슬금슬금 속수를 탄지로의 뒤로 보낸 다음 덮쳤죠. 하지만 탄지로는 이미 내비친 세계로 무장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고 촉수가 자신에게 닿기 전에 먼저 무장에게 튀어나가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해오 13회과 더불어 자신의 혈기술 여면을 시연해 끝도 없이 무장을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그 장면을 보며 탄지로가 저렇게까지 무장을 발라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감탄했죠.
그렇게 무잔이 걸레짝처럼 엉망진창이 되자 무잔을 향해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왔는데 그녀는 바로 타마요. 무잔은 타마요를 보자마자 그 니년짓이었나? 이들의 저주를 푼 게? 라며 부들거렸습니다. 타마요는 오랜만이라며 내가 이날이 오기를 수백 년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느냐며 웃었고 당신에게 소개시켜줄 사람 하나가 있다고 하며 손짓을 했죠. 그때 유시로의 부초를 통해 절뚝절뚝 한 남자가 걸어왔고 무자는 그를 보자마자 피할때 상주인 우베야키라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자신의 후손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졌고 이자를 왜 내 앞에 데리고 온 것이냐고 했죠. 그의 타마요는 이자 역시 지금껏 널 죽이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으니 너의 최후를 보여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쓰러져 있는 무자를 향해 어떤 약물을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이게 무슨 약이냐며 발악하다가 순간 정신이 잃었고 타마요는 다른 주사기를 꽂아 무자의 몸에서 무언가를 채취했죠. 그 다음 그걸 우베야키 당주의 몸에 찔러 넣었는데 우베야키 당주는 고맙다 라고 하며 쓰러지게 되었고 동시에 기존의 무자의 몸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탄지로는 묵묵히 쳐다봤고 오, 무장을 처치한 거야? 라고 하며 게냐가 튀어나왔죠. 그의 이노스케는 뭐래? 너 아까 무장에게 흡수당해서 죽지 않았나? 라고 놀랐습니다. 그의 게냐는 무슨 소리냐고 아까 무장에게 먹힌 것은 나의 분신, 독을 가득 담은 분신을 보내 무장에게 데미지를 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딱히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잠자코 멀리서 숨어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죠. 그때 우베야키 당주는 눈을 뜨며 피를 토했고 타마요,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너를 그냥 이대로 죽여버리기엔 내가 그동안 고통받은 세월이 아까워서 말이야. 너의 세포를 이 우베야키의 몸에 이식했지. 이자는 너와 같은 유전자가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라고 했죠. 무자는 손을 뻗어 타마요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눈앞도 침침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타마요는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은 우베야시키의 몸에 들어가 평생 그 몸으로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죽지 못하도록 내가 옆에서 잘 간호를 해줄 거고 말이야. 이것이 바로 내 복수의 끝이다 무잔 이라고 웃었고 무자는 안돼 탄지로 당장 내 목을 베어라 라고 소리쳤지만 탄지로는 그를 외면해버리며 타마요 이제 약속대로 우리를 인간으로 되돌려줘 라고 했죠. 타마요는 이대로 혈기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정말로 인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냐며 물었고 탄지로는 혈기화되어 저질렀던 일들을 속죄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혈기의 몸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살고 싶다고 했고 게냐 제이치 역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카나오는 탄지로 남매를 보며 나도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 인간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했고 이노스케는 다들 그렇다면 나도 빠질 수 없다며 인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했고 타마요는 그들을 얼마 안 있어서 인간의 몸으로 되돌려주게 되었죠. 인간이 된 게냐는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노스케는 세상에 강한 녀석들이 우글우글 할 테니 강한 녀석들과 한판 붙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 네이코는 다시 산속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가려다가 우물쭈물 서있는 젠시를 보고 너는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는데 제이치는 나는 사실 고아라서 딱히 갈 곳이 없다고 했죠. 그러다 탄지로는 그럼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며 반겼고 제이치는 그 말을 기다렸다며 엄청나게 기뻐하며 메리코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탄지로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카나오를 향해 너는 어디 갈 곳이 있느냐고 물었고 카나오는 자신도 부모에게 버려졌기에 갈 곳이 없다고 했고 탄지로는 그럼 너도 우리랑 같이 가서 한가족으로 지내자고 했죠. 카나오는 그에 부드럽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했고 그렇게 이들은 함께 탄지로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길었던 혈기 탄지로 세대의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네요. 이 시나리오가 처음에 10부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한 캐릭 비중을 높이며 서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 정도까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